최근까지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순식간에 자산이 억대 이상 증식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유 부동산의 체급을 높이거나 개수를 늘리려는 분도 더러 있는데요. 하지만 자산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어느 정도 커질수록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는 이상 자산이 아닌 부채의 속성에 가깝기 때문이죠. 지위,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정 수준 부동산 자산이 커지면 그에 따른 세금 또한 증가되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 크기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서울 기준 올해의 예상 보유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급지의 서초, 강남 같은 곳을 보면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실거래 43억에 보유세 3,700만원, 반포자의 실거래 36억에 보유세 1,700만원,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실거래 39억에 보유세 1,900만원입니다. 강남 1급지에 자산 40억 정도면 1년에 보유세만 2천 이상 나가게 되는군요. 2급지 마포 용산 성동구의 경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실거래 18.5억에 보유세 686만원, 성동구 텐즈일 실거래 17.5억에 보유세 341만원, 용산 아크로타워 실거래 16.3억에 보유세 412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 보유세가 500만원 정도 있어야겠네요. 이렇듯 어느 정도 부동산 크기가 커지면 아무리 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감당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부채가 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내 소득으로는 어느 정도 부동산 자산을 소유해야 할까요? 월 500만원 미만이라면 10억대에서 15억대 아파트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월 500만원에서 800만원 소득이라면 15억대에서 20억대 아파트 유지는 가능하겠고요. 그렇다면 20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아리팍의 보유세가 4천만원이라면 최소 보유세의 5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월 1천만원은 넘어야 들어갈 만한 거지요. 참고로 월 1200만원의 실수령액이라면 세전연봉 2억 선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라면 이미 연봉을 따지기는 힘든 수준이죠. 비단 보유세 때문만은 아니고 대출의 금융비용, 관리비, 사는 곳의 수준에 맞춘 소비까지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수입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도 그렇고 시청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월 500만원 미만의 수입의 우리들은 시기에 늦고 빠름은 있을 수 있겠으나 투자에 있어 10억 정도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남들 하는 만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네 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노동을 하셔야 할 겁니다. 실수령으로 연봉 5천만원을 받는다고 하고 한 푼을 안 쓰고 20년을 모으면 10억입니다. 이것저것 쓰는 것을 감안하면 평생 일한다고 하더라도 10억이 있을지도 의문이죠. 평생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노예가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 투자를 계속해 나간다면 10억대의 집은 늦든 빠르든 생기기 마련입니다. 은행들에서 발행하는 부자 보고서를 한번 봅시다. 실제로 한국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을 보면 일반 대중은 89%, 대중부유층은 74%, 부자 56%로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부동산으로 실거지 한 채를 쌓는 것이 일반인이 부자로 가는 순서입니다. 이후 세금 같은 문제로 수익이 둔화되면 금융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 밖에 다른 통계들을 살펴봐도 한국에서는 10억대 자산을 형성하기까지 부동산이 가장 유효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자산 형성에서 부동산을 통해 증식해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이후 10억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건 집이 아닌 짐이 되게 됩니다. 유지 비용에서 자산을 갉아먹기 때문이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체급에 맞는 투자를 하시기 바라며 체급에 한계가 온다면 현금 흐름을 늘리거나 다른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